여러분, 65세 넘으셨는데 아직도 미역국에 이것 넣고 계신가요? 콩팥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이미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중 87%가 자신의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미역국 조리법의 비밀만 아시면 평생 투석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남들보다 짜게 먹지도 않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자꾸 몸이 붓고 기운이 없을까 하고 말이죠.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 미역국을 보약처럼 챙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68세 정순옥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이분은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은퇴 후에는 건강을 지키겠다며 식단 관리에 정말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 드시고 걷기 운동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유독 아침마다 눈꺼풀이 퉁퉁 붓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콩팥의 여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1년 사이에 무려 17점이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기준으로 보면 이미 만성 콩팥병 3단계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 먹었기에 이 지경이 됐느냐고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어르신의 식습관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원인은 바로 어르신이 가장 믿었던 미역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4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필터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별다른 병이 없어도 60대에 접어들면 이미 젊은 시절에 68% 정도 성능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콩팥이 73% 넘게 고장날 때까지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콩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분이 소변에 거품이 조금 나거나 몸이 좀 붓는 정도는 나이 들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그렇게 알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이자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온 집안에 오염된 물이 도는 것처럼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가 뇌로 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장으로 가면 부정맥을 일으키며 뼈로 가면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60대 이후에 만성 콩팥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신장 하나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미역국 조리법의 변화는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미역 자체는 참 좋은 음식입니다. 속에 든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은 우리 혈관 속의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미역이 우리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몇 가지 재료와 잘못 만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약인 줄 알고 먹었던 국 한 그릇이 약해진 콩팥 필터를 꽉 막아버리는 고형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깨끗하던 정수기 필터에 시멘트 가루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생존 전략입니다.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최악의 조합부터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음식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오늘부터 당장 내 몸을 지키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의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당부드릴 말씀은 미역국에 흰쌀밥을 말아 드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혹은 목 넘김이 좋아서 하시는 이 사소한 행동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터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잠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밥을 국에 말아버리면 우리 입은 씹는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과 섞일 틈도 없이 바로 위장으로 넘어가 버리죠.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분해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국밥 형태로 식사하면 같은 양의 밥을 따로 먹을 때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7% 더 높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를 아주 강한 압력으로 때리게 됩니다. 이런 충격이 반복되면 결국 필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이 생기고 콩팥은 다시는 노폐물을 걸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정순옥 어르신도 매일 아침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드셨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그렇게 드셨으니까 당연히 좋은 줄만 알았던 거죠. 여러분 혹시 침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강력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서 오랫동안 씹으면 이 효소가 밥알 구석구석 스며들어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1차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국에 밥을 말아버리면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녹말 덩어리가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췌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야 합니다. 이 인슐린 과부하가 결국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 사이로 노폐물이 끼어 콩팥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밥 한 그릇이 소화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췌장과 콩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미역국에 대파를 절대 넣지 않는 것입니다.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하려고 넣는 대파가 미역의 소중한 영양소를 뺏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콩팥에 돌덩이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미역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만나는 순간 서로를 꽉 붙잡아 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불용성 복합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몸에 녹지 않는 찌꺼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체는 뼈로 가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소화도 안 된 채 콩팥을 지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에는 콩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찌꺼기들이 사구체 틈새에 끼거나 엉겨붙어 결석을 만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신장결석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먹은 미역이 오히려 콩팥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셈이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리법은 높은 온도에서 참기름으로 미역을 볶는 방식입니다. 고소한 향의 소가 내 몸속에 독소를 들이붓고 계셨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참기름은 발연점이 약 170도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도가 200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기름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무서운 발암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인 콩팥으로 모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속도가 독소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사구체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콩팥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고쳐도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드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몰랐던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무심코 했던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친 콩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최고의 궁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것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을 제대로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먼저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최고의 조합은 미역국에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콩팥 건강을 위한 황금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부의 사포닌 성분이 미역의 요오드 성분과 만나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잉을 걱정할 수 있는데 두부가 이를 중화해주는 천연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데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반면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 필터에 주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으면서도 손상된 사구체 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영양과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동물성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역 요리를 드실 때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꼭 곁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식탁에 생선 한 토막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콩팥에 생기는 만성 염증을 끄는 천연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콩팥 곳곳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를 방치하면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차단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 외에도 후코이단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액이 엉겨붙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항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 이 후코이단이 만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서 아주 가느다란 콩팥 사구체 혈관 속까지 피가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정체가 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콩팥병 진행 속도가 43% 이상 늦춰진다고 합니다. 신선한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고가의 혈액순환제보다 훨씬 값진 보약을 드시는 셈입니다. 우리 집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한 두부를 넣을 때 살짝 데쳐서 넣으시면 두부 속의 칼륨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어 콩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단백질만 쏙쏙 골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비결은 미역을 요리할 때 식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역 초무침처럼 새콤하게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뼈와 콩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식초 속에 든 유기산은 미역이 가진 칼슘과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촉매제입니다. 그냥 먹으면 절반도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갈 영양소들을 식초가 꽉 잡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콩팥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줍니다. 입맛도 살리고 혈당도 잡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학적 조언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평소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미역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강제로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미역을 과하게 드시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급성 신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진통제까지 함께 복용하면 콩팥은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통증이 심하시더라도 콩팥 건강을 생각해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미역을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20분 이상 충분히 불린 뒤 그 물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전처리 과정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미역 속의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칼륨 함량을 32%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 과정은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기적의 조합들을 정순옥 어르신께도 그대로 처방해 드렸습니다. 두부 미역국과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신 결과가 어땠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제 정순옥 어르신이 콩팥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실제로 매일 지키고 계신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부터 당장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아주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아침 7시 기상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아주 끈끈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식사를 하면 콩팥에 큰 무리가 가죠.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콩팥의 해독작용을 돕는 마중물이 됩니다. 7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조리한 두부 미역국과 잡곡밥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밥을 국에 말지 않는 것입니다. 정순옥 어르신께 제가 신신당부드린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30번 정도 충분히 씹은 뒤에 국건더기를 따로 드세요. 이렇게 천천히 드셔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콩팥 혈관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점심에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인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침에 이미 미역국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으니 점심에는 가급적 국물 요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바나나, 포도 대신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한 줌을 추천합니다. 우리 몸에 맞는 간식이에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밤사이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루틴입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역국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하루 한 그릇 정도는 아주 훌륭한 보약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60점 아래로 떨어진 분들이라면 하루 한 그릇 이하로 드시되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물에는 콩팥이 싫어하는 나트륨과 칼륨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역 대신 김이나 다시마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마는 미역보다 요오드가 훨씬 많아서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좋지만 조미김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신장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살짝 구운 무조미 김을 하루 서너 장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콩팥병 3단계나 4단계 진단을 받은 분들도 미역을 먹어도 되는지 물으십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미역의 칼륨 성분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하며 제가 알려드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아주 적은 양만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비누 거품처럼 빽빽하게 쌓여 있다면 그것은 단백뇨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침에 눈꺼풀이 붓거나 종아리를 눌렀을 때 쑥 들어가서 바로 나오지 않는 부종이 있다면 지체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크레아티닌 검사만 하지 마시고 시스타틴 C라는 검사도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적어서 일반 검사로는 콩팥 기능이 정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시스타틴 C 검사는 근육량과 상관없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의 콩팥 점수를 알려줍니다. 추가로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콩팥 건강자가 진단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자기 전 종아리 앞쪽 뼈 부분을 검지로 5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뗐을 때 누른 자국이 바로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상태가 3초 이상 유지된다면 그것은 체내에 수분과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미역국을 드실 때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오늘 배운 두부와 식초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멸치가루를 활용해 감칠맛을 내보세요. 나트륨 섭취는 줄이면서도 미역국의 풍미를 살려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68세 정순옥 어르신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대로 3개월 동안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참기름에 볶지 않고 두부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끓여 드셨고 밥은 절대 국에 말지 않고 천천히 씹어 드셨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52점까지 떨어졌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4점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늘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붓던 눈 주위도 이제는 아주 말끔해지셨다며 제 손을 꽉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르신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를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를 넣거나 참기름에 볶는 것을 피하고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미역국에는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고 식단에 등푸른 생선과 미역 초무침을 곁들이시면 지친 콩팥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미역은 조리 전 20분 이상 물에 충분히 불려 칼륨을 제거해 주시고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미역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봐주는 만큼 콩팥은 반드시 그 결과로 답해줍니다. 60대 이후의 삶이 활기차고 행복하려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미역국 끓이는 방식을 바꾸고 밥을 따로 천천히 씹어 먹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늘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로 하여금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 가슴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모두가 투석 걱정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